그러면 이 시점에서 심히 고민이 됩니다. 염치 없는 상대방이 대놓고 뻔뻔한 자세로 배째라를 시전할 때 나라도 애초에 신념을 지켜나가는 선택이 옳겠는가, 아니면 일단은 상대당의 저열한 선택을 저지하기 위해 적당히나도 저열해질 수밖에 없겠는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게임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로버트 존 아우만 교수님의 공갈 협박범의 역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우만 교수님은 2004년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대학자이십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게임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10억 원의 돈을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1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 전에 얼마씩 분배해서 나누어 가질 것인지 협의해. 만약 1시간 뒤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니네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 하지만 협의에 이르기만 하면 비율이 어찌되었건 간에 니네는 공돈을 먹는 거야. 이러고서 나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합의에 이르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공평하게 반반 나눠 가짐으로써 별다른 갈등 없이 손쉽게 합의에 이르겠죠. 그런데 그것은 두 사람의 수준이 비슷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준이 매우 저열한 미친놈과 협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어떠할까? 그 미친놈의 주장이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내가 10억 중에서 9억을 챙길 테니까 너는 1억 원만 챙겨. 안 그러면 나는 합의를 안 해줄 거고 넌 한 푼도 못 챙기게 된다. 어쩔래? 1억이라도 받을래?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을래? 라고 나오는 상황. 이때 정상인은 당연히 응수하겠죠. 아니, 반반 나누면 손쉽게 해결될 문제를 왜? 뭘 근거로 당신이 9를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뭐야? 내 말에 반발하겠다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어. 아까 그 제안 철회한다. 내가 9억 9천을 갖다. 너는 1,000만 원만 챙겨. 너 또 불반자고 입만 뻥긋해봐. 또 10분의 1로 네 몫을 줄여버리겠어. 너 1,000만 원이라도 챙기려면 나한테 9억 9천을 달라고. 와,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인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 설계자한테 신고할까요? 아니죠. 미친놈은 룰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에 이르면 된다고 했지 공평하게 5대5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룰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 1대 9가 됐든 0.1대 99.9가 됐든 막판에 합의만 하면 되는 룰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사이코패스적인 주장을 미친놈이 하고 있지만 규칙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그의 무리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상인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느니 그냥 1,000만 원만 받고 끝내자. 그러면서 혼자서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나는 고고한 나의 신념을 지켰다. 길게 보면 내가 이긴 거다. 나의 이 정당한 방법론이 수년간 수백 수천 차례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나와 같은 신념주의자가 이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시전하면서 그나마 벌게 된 1,000만 원에 만족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길게 봤을 때 막연하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게 합당할까요? 로버트 아우만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식의 미친놈의 패턴이 장기화되고 매번 반복될 경우 무슨 역사적 자각이 일어나서 미친놈의 미친 짓이 제어되거나 뭔가 이런 미친 짓이 회의를 일으키는 식으로 시간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미친놈의 행동 패턴이 강화되는 형태로 시간이 누적되고 점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수순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 자, 미친놈의 득실 판단은 정상인의 자기 검증과 같지 않아요. 철저히 손익계산의 득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놈의 인식 변화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위법적이었거나 정당치 못했다는 인지가 적어도 존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친놈의 행동은 애초에 위법적이었습니까? 룰을 깨기라도 했나요? 아니죠. 공평하지 않았을 뿐이지 룰을 깬 적은 없어요. 따라서 그는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인지투를 바꿀 만한 최소한의 빌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게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미친놈이 99.9를 삥 뜯어가는 게 늘상 주변에서 행해지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다 보면 역사가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당연한 표준으로 인정해져 버리는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만 교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친놈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실까요? 정답은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는 수밖에는 없다. 일단 미친놈의 바라기는 미친놈의 방법론으로 대응해줘야 행동의 반전 빌미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0억 중에 9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놈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 9억을 내놓으라고? 싫은데 나도 한 푼도 못 받아도 그만이야. 니만 배째? 나도 배째인다. 둘 중에 누가 아쉬운가 보자 미친놈아. 네가 1억만 가져가. 나는 9억 다 챙긴다. 아쉬운 놈이 꼬랑지 내리든지. 라고 강공으로 나와야 상대의 미친 짓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미친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실 미친놈도 돈이 아쉬워요. 그가 돈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째라 나오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9억까지 바라는 그 욕심쟁이가 협상이 파토나는 것을 허용할까요? 자, 명백히 해둡시다. 그가 과감하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와도 상대는 신사적으로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친놈은 내가 강짜를 부려도 상대는 체면을 지키느라 신사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무리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죠.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당한 것,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당한 것 모두 원리가 똑같아요. 원칙과 체면의 논리가 이득과 배신의 논리와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상인이 갑자기 자신과 같은 방법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순간 미친놈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짐을 인지하게 되죠. 어라? 상대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처럼 미친놈 전략을 들고 나왔네. 이거 상당히 골 때리는걸? 하면서 정신 차리고 적당한 선의 이권 대본을 스스로 제안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미친놈이 나를 대하는 행동 패턴이 바뀔 빌미가 생기게 되죠. 실제로 상황의 키를 내 쪽에서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로 협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갖고 미친놈은 점점 무리수를 줄이게 됩니다. 미친놈이 스스로 자기 제어의 빌미를 갖게 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예, 슬슬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슬슬 체면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적당한 이권 배분이 가능한 정상인의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미친놈의 언어가 소통의 대세일 때는 나 역시 잠시나마 미친놈의 언어를 씀으로써 그 흐름을 일단 끊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 손에 더러운 때를 묻히는 희생이 있고 난 뒤에야 상대가 더 이상 미친놈 전략의 실효성이 없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제어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신념주의자의 언어가, 이탄희의 언어가, 노무현의 언어가 점점 먹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탄희 의원님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체면을 구길 필요가 없다. 지금 나는 대의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명분이 심판할 것이다. 신념이 심판할 것이다. 모두 길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옳은 말이 통할 조건이 마련된 상황인가? 현 시점 그게 통할 상황인가? 이 부분도 같이 따져줘야죠. 일단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상대가 더 이상의 무리수를 소용없게 느낄 만큼의 그 적당한 시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노무현의 게임을 걸 수 있는 것이지. 조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노무현의 길을 간다. 역사의 선의의 현실을 모두 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탄희 의원님께서 꼭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